어르신들, 눈 건강은 어떠신가요? 현재 우리나라는 60세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노화로 인한 노인성 안질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노화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서라며 안과 진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노화로 인해 발병될 수 있는 백내장, 녹내장, 황만변성 등 대표적인 노인성 안질환들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눈 건강은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중한 눈 건강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눈 건강을 잘 지키며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을지 함께 배워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실로암 안과병원 안과 전문의 박현주입니다. 노인성 안과 질환에는 크게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이 있습니다. 이 눈의 구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눈에서 빛이 들어와서 통과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투명한 구조를 수정체라고 하고 이 구조가 혼탁해지는 질환이 백내장입니다. 그리고 이 수정체를 통과한 빛이 도달하면서 상을 맺히는 이 전체적인 신경 조직을 망막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도 이 가운데 좀 어둡고 오목한 부분, 이 부분이 시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황반이라는 곳이고 이곳의 퇴행성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을 황반변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망막에서 받아들인 시각 정보를 모아서 최종적으로 뇌로 전달해주는 신경 다발이 있는데 이곳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백내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백내장은 말씀드렸듯이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질환으로서 빛이 혼탁해진 수정체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산란이 되기 때문에 주로 시력과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증상은 시력이 떨어지고 뿌옇고 흐리게 보이고 겹쳐 보인다, 한눈으로 보아도 겹쳐 보인다 이런 증상으로 많이들 내원하시고 또 눈이 부시고 빛에 예민해지고 달무리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인다는 증상도 많으시고 어두운 곳에서 특히 보는 것들이 점점 불편해진다는 증상이 많습니다. 또한 색감이 떨어지고 또 어떤 분들은 안경 도수를 자꾸 바꾸게 되는데 바꿔도 선명히 보이지 않는다 이런 증상으로도 많이 내원을 하십니다. 가장 큰 원인은 노화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드시게 되면 누구나 다 오시기 때문에 사실 질환이라기보다는 노화로 보는 것도 맞습니다. 그 외에 다친 적이 있거나 포도막염 등의 안과 질환 혹은 다른 안과적 수술 후에 혹은 당뇨 같은 전신 질환과 관련해서 혹은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을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는 좀 더 이른 나이에 백내장이 오시기도 합니다. 백내장의 치료에 있어서 유일한 효과적인 치료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혼탁해진 수정체, 즉 백내장을 제거하고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검은자, 즉 각막이라는 곳에 작은 절개를 내고 이 혼탁해진 수정체 안쪽을 분쇄를 해서 제거를 한 후에 본인 도수에 맞는 인공수정체를 이렇게 삽입하는 과정이 백내장 수술에 해당됩니다. 익상편이라고 해서 백내장과 흔히들 혼동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익상편은 이 결막, 즉 흰자에서 섬유혈관 조직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자라 들어가서 이 검은 자를 덮는 질환이고 이것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제거를 해야 된다거나 꼭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용적 목적으로 제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이 사진처럼 너무 많이 자라서 동공 중심부를 가린다든지 눈을 눌러서 난시를 유발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제거를 하는데 제거를 하더라도 재발을 잘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녹내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녹내장은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고 합니다. 백내장과 굳이 비교를 하자면 백내장은 시력과 관련된 증상이 보통 나타나기 때문에 늦게까지 발견이 안 되는 경우가 드문 반면에 녹내장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모르고 계시다가 뒤늦게 발견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안압이 높다거나 혈류가 감소하는 등 시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에 따라서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고,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시신경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왼쪽이 정상 시신경 모양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 시신경 안쪽에 이 밝은 부분의 비율이 이 정도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 녹내장 환자에서는 시신경이 손상이 될수록 이 밝은 부분의 비율이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전형적인 녹내장 환자의 시신경 모양이고요. 이렇게 녹내장이 진행해 감에 따라서 시야가 점점 좁아지게 되는데, 이 정도로 좁아질 정도, 즉 환자가 내원할 정도가 되면, 인지를 할 정도가 되면 이미 시신경 손상이 꽤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됩니다. 녹내장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개방각 녹내장과 폐쇄각 녹내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방각 녹내장이 더 흔하고 안압 상승이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보통 양쪽 눈에서 생기는데,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됩니다. 폐쇄각 녹내장은 갑작스럽게 안압이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충혈, 통증, 두통, 오심 및 구토,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이 급작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우에는 병원에 빨리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위험 요인은 당연히 나이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겠고, 그 외에도 고도근시, 그리고 녹내장의 가족력, 그리고 안압이 높으신 분들, 그리고 포도막염 등의 염증, 그리고 외상력 등이 다 위험 요인에 해당됩니다. 녹내장은 치료를 해서 완치를 하는 병이 아닙니다. 녹내장 치료의 목적은 나빠진 상태를 원래 상태로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신경 상태를 최대한 더 안 나빠지게 지켜서 시야가 더 감소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되어서 조기에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약물요법, 레이저, 수술 등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약물요법을 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드물게 약물을 여러 개 써도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 혹은 약의 부작용이 생겨서 더 이상 약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다음 질환은 황반변성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망막이라는 곳인데, 이 망막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이라는 곳에 기능이 떨어져서 빛을 감지하는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이고, 크게 건성과 습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건성 환자의 10%에서 습성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치료가 필요한 타입은 이 습성 타입이고, 이 황반 아래쪽에 맥락막이라는 구조에서 이상혈관이 발생을 하면서 출혈, 부종, 삼출물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구조가 망가지고, 이에 따라서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혈이 되거나 삼출물이 생기고, 나아가 이것이 치료가 안 되고 방치가 되면 나중에 흉터처럼 변하면서 더 이상 치료를 해도 시력 회복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다다르게 됩니다. 증상은 변형시라고 해서 직선이 휘어져 보이거나 사물이 뒤틀려 보이거나 흐리게 보이고, 사물 크기나 모양이 이상하게 보이는 여러 가지 증상으로 오시게 되고,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시야의 중심이 검게 이렇게 가려 보이는 증상으로 오시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글씨를 읽을 때 가운데만 잘 못 읽겠다 하는 증상으로도 많이 오십니다. 위험 요인은 가장 큰 것이 나이이고, 그 다음에 흡연, 자외선, 유전적 요인 등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치료는 흔히들 앙군의 주사라고 알고 계신데, 앙군의 항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 주입술을 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레이저 광응고술, 광역학요법 등의 치료 등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치료는 정상 구조도 손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1차적인 치료로는 잘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앙군의 항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 주입술은 보통 한 달 간격으로 3번의 주사를 기본으로 많이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재발 여부나 진행 유무에 따라서 더 추가적인 주사를 시행을 하면서 경과를 보시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 질환 모두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서 초기에 진단을 받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위의 세 가지 질환은 60세가 넘어서면서 발병률이 급증하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등에 대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녹내장이 있거나 안압이 높다, 즉 녹내장의 위험성이 있다 하는 분들은 물구나무를 선다든지 거꾸로 매달린다든지 이런 운동들은 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황반변성에 있어서 흡연이 황반변성 발생의 한 2~3배 정도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많이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연을 하시는 것이 황반변성의 예방에 도움이 되고, 강한 자외선을 쬐을 경우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을 하시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슬러 격자라고 해서 집에서 스스로 자가 검진을 하실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이 격자를 30cm 거리에 두시고 한눈씩 가리고 이 가운데 있는 검은 점을 보시면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 검은 점의 주변이 직선이 이렇게 휘어져 보이거나 아니면 그 앞 가운데에 점이 크게 암점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안과에 내원하셔서 꼭 망막에 관한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문증으로 내원하시는 분들 많아서 간단히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비문증은 눈 구조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수정체와 망막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젤 같은 구조를 우리가 유리체라고 하는데, 이 유리체라는 구조가 망막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생기는 부유물이 이 젤 안에 둥둥 떠다니는 것, 이것을 자각을 하시는 것을 비문증이라고 합니다. 환자분들은 주로 날파리가 갑자기 앞에서 떠다녀 보인다거나 앞에 여러 가지 부유물이 떠다녀 보인다, 그리고 밝은 데 나가면 더 심하다라는 증상으로 주로 내원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비문증은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질환과 달리 특별히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요. 그리고 시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혼탁이 스스로 옅어지거나 본인 생활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 적응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간혹 이 증상이 생길 때 망막 열공이라든지 망막 박리 등의 어떤 치료가 필요한 다른 망막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일단 증상이 생겼을 때는 먼저 안과에 내원하셔서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